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극적인 언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원자폭탄 떨어져도 안전하다. 뭐 풍력 장비나 태양광 장비가 대부분 중국산 장비 가져다가 택가리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색깔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의미죠. 택을 갈았다. 이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것은 상당히 좀 사실에서 멀다. 이거를 사실 포함을 안 시켜도 이미 국제적으로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나온 여러 수치들을 보면 이미 원전의 이런 LCOE에 있어서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요. 이제 6.3 장미대선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당장 사전투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기후 공약 관련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지금 벌써 두 차례 TV 토론회 열렸잖아요. 네. 첫 번째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도 에너지 얘기가 꽤 나왔고요. 꽤 나왔어요.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요 주제 중에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이 돼서 아무래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평소보다는 기후, 에너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높으시고 네. 기사도 많이 나고 뭐 좀 그 자체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전이 좀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문제를 두고 좀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극적인 언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원자폭탄 떨어져도 안전하다. 그래요. 뭐 풍력 장비는 다 중국산 장비를 택가리에서 쓴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또 각 후보의 좀 기후 공약 같은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롤을 바꿔서 좀 질문을 많이 드리면 좀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예. 서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후와 경제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 경제 토론도 봤고 예. 두 번째 사회 토론도 봤어요. 네. 그런데 둘 다 해서 상당히 에너지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당의 후보들께서 드디어 우리 방송의 모토인 기후와 경제가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에 네.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예. 반면에 서로 너무 좀 더 그 어떤 고민과 성찰을 통한 공약보다는 상대방 막 그냥 비난하기 그쵸.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좀 더 여기에 대한 이런 사실은 기후나 에너지 관련은 이 과학적인 사실도 중요하고 또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공격용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보는 사람으로서는 유권자인 사람으로서 아쉽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대선에 지금 6명의 후보가 달리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이제 법정 토론에 그 초청 자격 갖고 있는 4명의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기후 대응하고 경제 간의 조화,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 좀 주를 이뤘는데요. 관련해서 공약 보면요, 일단 큰 틀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랑 원전 확대 이렇게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원전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사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정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토론회 발언 같은 걸 좀 보면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은 발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발언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했는데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이었으니까 처음에 그냥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한 논란의 발언입니다.
원자력 안전연구소 등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만약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다. 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많은 기사에서 제목으로 이제 실렸던 발언입니다. 자, 교수님은 예, 어떻게 아니 저는 생각하시나요? 뭐 예.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 이런 어떤 설비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공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국제적인 원자력 기구에서조차도 안전도 기준을 폭탄이 그것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만들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런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터진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치고는 거의 너무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안전한데 안 지으면 너희들 어떡할 거야 라는 협박조의 말로 들려서 저는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그런 발언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정말 체크를 해야 되는, 네.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막말들이 좀 많아서 간단히 이제 지나친 낙관론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주목한 발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두 번째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전 발전 단가 관련해서 우리 얘기가 많잖아요. 네, 원전이 지금 당장은 싼 게 맞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 그다음에 위험 비용 환산하면 엄청 비싼 에너지일 수 있다. 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준석 후보가 그걸 다 감안해도 원전이 더 싸다. LCOE라는 단가로 원전이 더 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LCOE라고 하면 발전소가 전기 1kW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비용, 뭐 위험 비용 모든 걸 다 단가에 계산을 해도 원전이 싸다. 맞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기존에 그 LCOE라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한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 수명이 있을 거예요. 뭐 20년이다, 30년이다, 40년이다. 이 전체 기간 동안에 그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해내는 모든 전기의 총 생산량으로 나눈 수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설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단가가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LCOE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현재까지 나온 수치들을 보면 원전의 경우에 뭐 건설비라든지 뭐 운영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만 해체비 또 나중에 이제 이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잖아.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것은 상당히 좀 사실에서 멀다. 이거를 사실 포함을 안 시켜도 이미 국제적으로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나온 여러 수치들을 보면 이미 원전의 이런 LCOE에 있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육상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은 물론 석탄, 가스보다 제일 싸다. LCOE가. 즉 단가가 제일 싸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결과들이 이미 현장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이 주장은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이다. 훨씬 보편적으로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의 발전 단가를 보다 낮아지는 이런 이미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지 벌써 몇 년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 지어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부지 선정할 때 겪는 이 사회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약간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해온 게 있고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이제 새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드 패러티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총 비용으로 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LCOE 단가 산정할 때 그러면 우리 원전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 위험 비용 같은 건 사실은 제대로 산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은 이 이제 안전 비용 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일수록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이 원전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되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좀 비판적인 국내 전문가나 또 시민사회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이 원전의 어떤 기준, 안전 기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 더더구나 국내에서 표면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싼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주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아주 빠르게 밤낮 없이 음. 공사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보상도 정부가 주도해서 압박하면서 만들어내고 하니까 공사 기간도 상대로 짧아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정부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주도하는 사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태양광은 또 풍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뭐 반발이다. 근데 정부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 기업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 설득이란 게 보통 보면은 일정한 보상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간접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내는 원전의 발전 단가는 그런 면 정부 주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예.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 싸게 보이고 태양광은 표면적으로 비싸 보이는 거기에 히든 코스트에 원전에 들어간 히든 코스트는 빼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태양광은 해외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결과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흐름이 어떤지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좀 꼭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일조량이 작다든지 우리는 바람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좀 이제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성들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 이미 한국자원경제학회라고 이런 데서도 예. 한 5년 지나면 네. 2030년 되면 이 예.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을 보다 다 추월이 제일 싸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국내에조차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진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정부가 원전에 한 거 반만큼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도 발전 단가 맞습니다. 금방 낮아진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 메타 분석 2021년에 한 연구소도 찾아봤는데요. 2030년이면 이 태양광 균등화 발전 비용, 그러니까 LCOE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56.03원,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103.78원. 그러니까 반값이에요, 태양광이 2030년이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원자력 발전 비용에는 지금 원전 사고 위험 같은 외부 비용을 좀 포함을 해서 계산한 개념이라고 해요. 같은 기준으로 육상 풍력이 한 95.08원 정도 되고 해상 풍력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가 봐요. 179.91원. 이 정도 되면 가장 저렴한 건 태양광, 그다음이 육상, 그다음 원자력, 마지막으로 해상 풍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미국의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연방정부 에너지부 산하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라고 에너지 연구소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네. 거기에서 또 한국의 발전 단가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 역시 거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지나면 예. 태양광이 제일 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풍력도 점점 싸지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들, 또 글로벌 흐름들, 시장의 변화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우리 정치를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이런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LCOE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되게 스치듯이 지나가다 맞아요. 보니까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네. 가져왔어요. 자, 다음 쟁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이렇게 논하게 된 게 자, 이게 탈석탄은 뭐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에요. 탈석탄 추세에서 그러면 대체 에너지원이 일단 필요한데 여기다가 우리 지금 첨단 산업, AI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기 때문에 좀 재생에너지 확대하면서 우리가 기저전력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에 음. 대한 대안 같은 게 되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도 토론에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네. 지금 거론되는 걸로는 뭐 양수 발전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수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물을 막 끌어올려 놨다가 전력 필요할 때 위쪽 물을 네. 방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이런 것들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력망 개편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대안 같은 걸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에 있는 전기도 빼서 그냥 다른 데로 공급하고 그래서 전국의 지능형 전력망을 잘 구축을 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간헐성도 극복할 수 있다. 이 개념이 V2G, 그러니까 Vehicle to Grid, 전력망에다 자동차를 직접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한 그런 전력망 개편,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기차 시대 앞으로 열릴 텐데 그럼 주행 중에 남은 전력을 뭐 건물 같은 데다 공급하고 이렇게 판매하게 되는,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용 보편화되면 이게 그냥 되게 필연적인 거예요. 미래 국가 전력망 구축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축했어요. V2G 같은 거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충전기 구조, 그리드 다 바꿔야 된다. 너무 가벼운 말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요. 이 V2G도 있고 예. 발음이 비슷한 B2G도 있어요. B, 그러니까 B는 뭐랑 빌딩이에요. 연결해요? 빌딩. 빌딩이랑, 예. 건물도 이제 예. 태양광으로 다 네. 설치를 하면은 그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리드로 연결시키겠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앞으로 모든 이 전기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모든 어떤 기관이랄까 구조들, 그게 발전소도 있지만 건물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망으로 연결되는, 예. 그래 전기를 필요하면 사서 쓰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내보내고 또 네.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이 사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유럽을 보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이 전기도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별로 많이 안 쓸 때. 이럴 예. 때는 전기를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가정에서 만든 전기를 합치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그런 전기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공장이랄까 또 건물로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VPP 가상 발전소라고 해요. 네. 이런 걸 연결시켜주는 이런 새로운 기업들도 예.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이 재생에너지가 자꾸만 확대되고 더 비중이 커지는 시대에는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서 네. 또 소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프로수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촘촘하게 망을 연결하고 그래서 전기가 생산과 소비가 양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고요. 이미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에서 봤던 맞아요. 이런 예. 망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게 사실은 상당히 기업으로 치면 고부가가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방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길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중이 낮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른바 고립망이어서 북한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또 동부가 슈퍼 그리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촘촘한 망 구조를 가지는 것. 저는 이걸 전력망의 모세혈관 이런 표현을 예. 써요. 예. 모세혈관식으로 자꾸만 연결을 시켜줘야 전기의 유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좀 시청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전이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뭐 맞아요. 원전이랄지 뭐 어디 석탄 화력 석탄 큰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예, 대량으로 전력을 딱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전기 요금도 막 어떻게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재생에너지 개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자기 집 지붕 위에 단독주택은 유럽은 막 지붕 위에 설치하고 그럼요. 요즘에 우리 보면은 아파트 발코니에 많이 설치를 네. 하잖아요. 그 뭐 빌딩들도 보면은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4-5개 이렇게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그 에너지를 자급을 하고 부족할 때는 또 좀 사오고 남을 때는 좀 팔고 음. 잉여 전력 팔고 하면서 약간 저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아, 그런 그래서 느낌으로 저는 이런 봤거든요. 표현 써요. 예. 그 전기 생산의 민주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가 예.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이게 분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생각을 하면 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당연히 그 전력망은 개편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옛날에 깔았던 전력망을 우리가 계속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개편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사실 지금 신성장 동력이나 새 그 먹거리 산업으로 송전망 구축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사업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열릴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미래를 위한 약간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력망 개편 같은 여기서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예.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전력망 구조는 네. 너무 지나치게 모든 전력망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력망 구조였어요. 예. 여기서 전기도 제일 많이 소비하고 근데 전기 발전기는 이 근처에는 없고 다 인천이다, 충남이다, 강원도다 이런 데서 다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네. 너무 전력망 구조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여기다가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 반도체 공장도 다 경기도에 지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산업 입지 전략은 저는 앞으로의 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기왕에 이러한 송전망, 어떤 망에 대한 전력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이거를 자꾸만 수도권으로 이거 지으면 또 주민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송전망 지나가는 거. 과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예.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 분산해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긴 송전망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풍력이다 태양광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전기를 잘 모아서 그 지역에 입지에 있는 공장으로 전기를 보내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송전망 길게 건설할 필요 없어서 비용도 절감되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말 21세기에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면 이제 전국토가 전력망으로 잘 촘촘히 다 구성돼서 공장들도 그 지역에 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나라가 좀 되면 좋겠다. 제가 너무 멀리 본 건가요? 이상을 아직까지는 이상으로 보이지만 네. 이게 뭐 결국엔 현실이 돼야 되는 거고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거를 목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우리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력망에 투자하는 공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통 공약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런 공약이 저도 본 것 있었잖아요.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예. 자세하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지 이게 경부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이게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전력망. 제가 예. 이해하기로는 예. 바람직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역시 모든 지역의 발전소를 다 망라해서 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 이런 식의 고속도로 말고요. 네. 정말 전기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요처에 전달되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의 고속도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분산형 에너지의 시대에 있어서는 짧아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와 공급처와 수요처가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네. 훨씬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미를 잘 구현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뭐 김문수 후보든 네. 이재명 후보든 좀 잘 받으셔서 그렇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네. 그렇게 좀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그래요. 했기 때문에 좋네요, 아주. 네, 촘촘한 게 중요할 것 이거 같습니다. 상당히 그럼 두 당의 이 예. 전력망에 있어서는 공약이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토론에서 잘 못 느껴가지고. 일단 전력망 투자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기호 1번 후보, 그다음에 기호 2번 중요한 양당 후보가 다 공통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약속을 했다는 거는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사실은 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IRA 법이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핵심 투자 대상이 바로 전력망, 예. 송전망 확충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네. 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쟁점 보실게요. 자,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표율 가까워지면서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이게 지금 네거티브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막말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산 장비 문제.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태양광이 태양광을 약간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내 운동권 친구들이 다 태양광 하고 있는데 거기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약간 이념적인 공격이었죠. 그래요.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번의 토론회에 걸쳐서 계속 중국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풍력 확대가 중국을 위한 거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아예 국내 풍력 장비나 태양광 장비가 대부분 중국산 장비 가져다가 택가리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택가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의미죠. 택을 갈았다. 그래서 마치 국산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다 중국산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거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조금 위험한 음모론일 수 있어요. 중국산 풍력 장비랑 태양광 장비에 킬 스위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상황에 전력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킬 스위치가 내장돼 있어서 나중에 안 보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사실 좀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게 제가 예.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좀 이런 토론들이 특히 기후, 에너지 정책은 영국의 사례에서 제가 우리 방송에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정말 거기도 보수와 진보가 계속 당끼리 싸워도 우리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은 하나로 갑시다. 20년 동안 그렇게 어느 당이 집권하도 노력한 결과 200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2% 되었던 나라가 이제 50% 가까이 올라왔고 25년 만에. 그렇죠.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왜 맨날 기후 정책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또 이것처럼 막 중국 음모까지 끌어들이고 네. 이런 것들은 너무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망이 다변화돼 있고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도 하고 중국 물건 수입도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알리 테무는다 뭡니까? 저는 안 사봤지만 엄청 또 그런 소비재들도 산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기후 에너지 정책은 당을 이념을 떠나서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그런 면에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이준석 후보가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예. 조금 좀 안타깝다고 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었을지. 좀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말 중국을 위한 건가? 풍력 키워놓으면 중국만 좋은 거 아니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해상풍력 전문가 장다울 오션에너지 패스웨이 한국 대표 인터뷰에서 그럼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풍력 프로젝트 사업 하나에 자기 자본 20%면 PF가 80% 들어오는데 해외 업체가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터빈, 하부 구조물, 케이블 이런 거 만들게 되고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런 협력 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택가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 팀에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자, 사라지구라고 하는 기후 생태 전문 비영리 독립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업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면 이 발전소 건설할 때 사업자들이 어떤 터빈을 사용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터빈 쓸지 정한 65개 사업 중에서 중국산 쓴다는 사업 딱 2개뿐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산이 많아요. 베스타스, 에너콘, 지멘스 이런 41개 정도로 대부분 차지했고요. 국산, 유니슨, 두산 이런 제품 쓴 사업도 20개였습니다. 정리하면 유럽산에 비해서는 적긴 한데 중국산에 비해서는 훨씬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킬스위치 관련해서도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건 있어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만 나오긴 했었죠. 네. 그쵸. 뭐 근데 아직은 이게 뭐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의혹 제기 차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좀 비슷한 음모론이 2018년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그 중국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서버에 중국산 스파이 칩 숨겨져 있다. 이런 보도했다가 애플이랑 아마존이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제 결국 증거가 없는 걸로 결론 난 적이 있었고요. 킬스위치 관련해서는 이제 덴마크 재생에너지 업체 그린파워 덴마크에서 부정행위 증거는 없는데 뭐 미등록 부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보 문제를 좀 본격화하려면 좀 더 무르익어야 돼요. 팩트 체크나 이렇게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교수님은 이번 TV 토론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기후 정책 이런 거 있으셨나요? 예, 저는 그 이 중국산 예. 관련해서 잠깐만 코멘트를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방 경제고 또 우리가 수출의 비중이 GDP 차지한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해외에 자본이 들어오는 것,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어떤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다고 봐요. 그것이 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볼 때도 이제는 중국의 많은 부분이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도 앞으로 더 잘해서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필요하면 협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유연한 사고를 저는 아마 우리 평균적인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것은 이게 기후가 이 사회 토론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기후에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즉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어마어마한 기후 피해 예.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도 좀 안 이루어졌고 자원 순환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 자원 소비를 줄일 것이냐 이런 것도 별로 토론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늘 공방이 이루어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결국 이쪽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유권자들의 그런 간절함에 좀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기후 토론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느낀 느낌이에요. 네. 좀 더 진지하게 기후변화 적응까지 좀 고민을 하는 그럼요. 예, 그런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